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 16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번 방한 때 바로 그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방한 때는 우리 KF-21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여러분은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우리 KF-21의 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 KF-21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돌아갔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건데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낼 거라는 건 알고 있고, 저 또한 인도네시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그닥 반가운 소식은 아니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우리 KF-21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 더 큰 계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카이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16C 전투기에 대한 전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한 핵심 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에서 항공 MRO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이번에 수명 연장 사업에 들어가는 기체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이 아니라 우리 군이 보유한 F-16PB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F-16PB라는 건 우리 군의 주력기인 KF-16이 도입되기 전에 우리 공군이 직접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16C 블록 32 사양의 기체들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이 운용하는 F-16 중에서 가장 구식 기체라고 할 수 있는 기종으로, 그래서 원래 알려지기로는 KF-21 블록 2가 도입되면 퇴역한다고 알려졌으나 우리 군은 전술기 수량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 기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그래서 총 사업비 800억을 들여서 수명 연장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 사업은 말 그대로 기체의 수명만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기체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 말고는 추가적인 개량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FA-50까지 하면 대략 360여 대의 전술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공군은 기존부터 계속 전술기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공군은 F-35를 추가로 도입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 군은 F-4와 F-5를 전부 퇴역시키고는 당분간은 그 어떤 전투기도 퇴역시키지 않고 F-35와 KF-21을 추가 도입해서 전술기의 수량을 늘리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번에 F-16PB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규 기체만 도입하고 당분간 구형 기체의 퇴역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F-16PB는 피스 브릿지 1 사업에 의해서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도입된 기체들로, 그래서 이 기체들을 도입한 지도 4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체들은 2016년경에 개량 사업을 했고, 그래서 각종 신형 장비와 기골 보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KF-16에 비해서는 역시 구식이고 기령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전술기 수량 확보를 위해서 기령이 40년이 넘어가는 기체들도 포기하지 못하고 수명 연장을 해서 계속 운용을 한다는 건데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이 기체들은 결론은 지금 너무 도입한 지 오래되어서 퇴역을 앞두고 있는 F-5 2제공호와 별로 기령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F-5 2제공호가 우리나라에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라이센스 생산되어서 배치되었기 때문에 제공호나 F-16PB나 그리 기령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체들을 앞으로도 계속 운용하겠다는 공군의 생각이 옳은 건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다목적 무인 차량 도입 사업에서 한화는 최종 시험을 끝냈지만 현대는 방사청의 불공정으로 인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걸 거부하고, 그래서 시험평가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로템에서 방사청에 공문을 보내서 방사청의 시험평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방사청의 시험평가를 받게 되고 올해 상반기에 있는 가격 경쟁 입찰에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사업 참여로 인해서 오랫동안 공전하고 있었던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의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분명 현대로템이 다시 사업에 참여해서 2년 동안 공전하고 있던 사업이 정상화되는 건 기쁜 일이나, 이번에 현대로템이 사업에 참여한 게 방사청장이 노골적으로 현대로템을 협박을 해서가 아닌지 좀 꺼림직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된다고 해도 사업에 탈락한 업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건지도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은 우선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인도네시아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한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번 방한 때 우리 KF-21 전투기 16대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이야기되었지만 정작 이번에는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요. 그럼 왜 이번에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있을 더 큰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계약을 한 번에 체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UAE는 우리나라와 상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지원 약속을 포함한 거의 준 동맹국급의 관계를 우리나라와 맺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유를 우선 공급하는 등 많은 혜택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UAE는 우리와 무려 92조 원에 달하는 상호협력 약속을 하고 방산 분야만 무려 50조에 달하는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UAE는 왜 이런 대규모 협력을 우리나라와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고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무기 공급을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UAE는 우리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예비 탄약고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가장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일 것입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러시아도 아니고 당연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아무도 우리나라가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가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일까요? 그건 이번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서 다들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결론은 전쟁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량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충분한 수량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지만 이 두 나라를 빼고는 그 다음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군대의 규모에 비해서 필요한 탄약을 얼마나 비축하고 있냐에서는 지금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탄약을 소비하고 있는 미국보다도 앞서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자신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막대한 탄약을 빌려서 사용하고 싶겠죠. 그리고 바로 UAE가 우리나라와 상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UAE가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탄약을 가장 우선 공급받는 권리, 바로 UAE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미 UAE는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심지어는 그 대단하다는 이스라엘조차도 요격 미사일에 탄약이 떨어져서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80%가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스라엘은 나은 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미국으로부터 긴급 탄약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여러 중동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탄약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무척 곤란한 상태인데요. 그러나 UAE만은 다르게 우리나라로부터 아주 신속하게 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천국 미사일에 추가 탄약을 보내주는 건 물론 심지어는 추가 포대까지 공급받았고,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형 미사일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 남게되는 패트리어트2 미사일도 이번 천궁에 추가 포대 공급대에 같이 공급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비호 복합 등을 파병하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UAE는 우리와 상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들도 다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UAE와 같은 혜택을 보고 싶을 것이고,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 또한 인도네시아를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도 인도네시아를 싫어합니다. 이번에 프라보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와 각종 MOU를 체결했고, 특히 외교관계의 최고 수준인 특별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는데요. 우리가 UAE와 체결한 상호 동반자 관계보다도 높은 단계로,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인도네시아도 특별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프라보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우리와 상호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우리로부터 각종 군사적 혜택을 보고 있는 UAE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UAE보다도 더 높은 관계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간에 체결한 협약만 보면 인도네시아는 UAE보다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조선 플랜트 등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인도네시아가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건 인도네시아도 UAE와 같은 혜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군사적 지원을 원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UAE 때도 비밀이었지만 이번 인도네시아도 비밀이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우선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천검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잠수함 도입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구 대우조선, 현 하나오션으로부터 U209급을 기반으로 개발된 잠수함 3척을 도입해서 나가파사급이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 나가파사급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주력 잠수함인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우리로부터 나가파사급 3척 말고도 3척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계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도입 계약이 체결된 게 2019년이기 때문에 무려 6년 동안 계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우리가 공급하는 나가파사급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하고 프랑스와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게 대우조선에서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 전동 추진기 등 무려 800억에서 900억에 달하는 부품을 선주문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고, 작년까진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도입한 장비들을 필리핀에 판매할 잠수함에 탑재한다고도 했지만, 문제는 필리핀도 좀 더 성능이 높은 잠수함을 구매하기 위해서 잠수함 사업비를 증액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도 지금은 나가파사급 기반의 잠수함이 아닌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도입한 장비들은 아직도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오션에서 한 가지 사실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나오션에서 공시한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오션이 3월 31일자로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에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에 대한 계약이 아직 미발효 중이라는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정말 뜬금없는데요.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이 아직 미발효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을 공시를 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잠수함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최근에 인도네시아와 다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 측 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국방 획득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정치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업 진행이 지연됐다면서 작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호전되어서 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오션은 작년 10월 이후부터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서 계약을 체결할 줄 알았던 KF-21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간 건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사업과 그리고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 몇 가지 무기 도입 사업, 여기에 KF-21 도입 사업까지 마치 UAE가 한 것처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방산 분야 말고도 민간 분야 사업들까지 포괄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왜 갑자기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와 포괄적 협력 관계가 되어서 UAE처럼 자신들도 우리나라로부터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도 UAE처럼 우리의 탄약고를 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프랑스와 계약한 스콜펜급 2척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미이행한 계약이 한두 건도 아니고요. 최소한 다른 분들은 어디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프랑스와 스콜펜급 2척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후로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이행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프랑스에 스콜펜급을 도입하기 위한 차관을 승인했지만 문제는 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신용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잠수함 도입도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는 차관을 승인했지만 결론은 우리는 차관에 대한 신용장을 아직 발부받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프랑스가 딱 과거의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지금 우리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우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프랑스의 스콜펜급은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에는 너무 비싼 잠수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구대우조선 현하나오션이 인도네시아에 세 척의 잠수함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조 1620억인데요. 정확히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간의 잠수함 계약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프랑스 잠수함 도입에 따른 차관 제공 계약을 승인한 금액이 21억 6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3조 2600억으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잠수함의 척당 가격이 3,873억 정도 하는 것에 반해서 프랑스의 스콜펜급은 척당 가격이 1조 6천억이 넘어서 우리의 잠수함에 비해서 무려 4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아마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스콜펜급의 가격이 감당이 안 되어서 우리 잠수함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분명 성능이야 스콜펜급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준 나가파사급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스콜펜급은 인도네시아가 감당하기에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수함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결론은 나가파사급은 리튬 배터리도 없고 AIP 기관도 없는 정말 최신 장비가 전혀 없는 잠수함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최신 장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이니까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나가파사급의 AIP 기관을 추가로 탑재하면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니 AIP 기관은 추가로 탑재하기는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리튬 배터리는 지금은 나가파사급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가파사급에는 리튬 배터리를 적용하는 등의 소량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결론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없는 돈으로 무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무기는 거의 없고 역시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의 무기가 가장 가성비가 높다는 걸 알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과거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소식은 대부분의 분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라고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더 많은 사업을 같이 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여러분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고 우리 물건을 사주겠다는데 사지 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우리 KF-21을 도입하는 건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무기를 우리로부터 도입할 것이고 심지어는 6년째 중단되었던 잠수함 도입 사업도 다시 시작할 모양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싫어할 건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